고려사.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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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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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지금부터 고려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왕별로 먼저 다루고요. 그 이후에 고려 문화, 고려 종교,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 때의 일입니다. 후삼국이 936년에 통일됩니다. 이후 태조 왕건은 취민 유도 정책, 고려의 백성들을, 통일한 영토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정책을 펼칩니다. 조세, 곡식에 대한 세금을 규정합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죠. 흑창을 설치합니다. 흑창이란 고구려 진대법과 유사한 것인데요. 대곡제를 따릅니다. 대곡제란 곡식을 국가에서 대여해주면 추수를 한 다음에 국가에 다시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연합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먼저 회유책으로 혼인 정책을 펼칩니다. 태조 왕건과 결혼을 하면 지방의 귀족, 호족들은 왕의 가족, 왕의 외가댁이 되기 때문에 이 혼인을 통해서 호족이 왕과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친한 관계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 사성책을 시행합니다. 줄 사자의 성씨 성자, 즉 호족에게 왕의 성인, 왕씨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이로써 호족은 중앙귀족화가 되는 것이죠. 왕과 같은 성씨를 쓰면서 높은 계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토성분정, 본관제를 시행합니다. 토자가 본관을 의미하고요. 성자가 성씨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성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주에서 터를 잡고 있는 정씨 가문이다. 붙여서 경주 정씨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본관제입니다. 다음으로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역분전이란 관리들을 인품, 공로는 업적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긴 다음에 그 등급별로 토지를 지급하는 게 역분전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진 토지, 수조지인데요. 선생님이 색깔별로 나눠드렸습니다. 수조지란 곡식만 받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조지는 그 땅에서 나는 곡식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땅 전체를 주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곡식과 그 땅에서 사는 사람까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조지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태조 왕건은 관리들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그 땅에 있는 곡식만 가져가고 그 땅에 대한 백성과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왕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관리들에게 땅의 지배권을 모두 나눠주면 왕이 담당하는,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땅이 줄어들 테니까요. 다음으로 공신책봉을 통해서 관리들을 달래고 호족들을 연합시키고 나라를 안정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918년에 개국공신,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신하들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 삼한공신, 다르게는 통일공신이라고도 합니다. 940년에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신하들을 지정해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하고 성씨를 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지급하고 이렇게 회유해서 호족을 연합시키려고 했고요. 다르게 통제하려고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제도인데요.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지방 관리직에 해당 지방 출신 관리를 임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천의 관리를 임명해야 한다면 나라에서 부천 출신의 사람을 그 지방을 관리하는 자리에다가 임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 출신이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원활하게 다스릴 수 있으니까 사심관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그 다음 기인 제도는요.
지방의 유력자라는 건 힘이 있는 가문, 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자녀, 자식이나 가족을, 친척을 수도로 보내서 관리로 임명하는 게 기인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을 수도로 불러들여 관리를 임명한다로 보이겠지만 실은 왕이 지방에 힘 있는 세력의 가족을 중앙에 인질로 잡아놓고 지방에서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제를 정비합니다. 이 가운데 태조왕건은 후대의 왕, 신하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담은 책을 만드는데요. 정계, 계백료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해야 할 도리를 적어놓은 책이고요. 훈요 10조가 있습니다. 훈요 10조는 태조왕건 다음에 왕이 될 자신의 후손에게 이 10가지만큼은 꼭 지켜라 라는 게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제1조에서는 불교를 강조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풍수지리설을 강조했고요. 제4조에서는 중국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바꾸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태조왕건의 북진 정책, 북진 외교 관련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과 적대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5조는 서경, 평양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 연등회는 불교의 행사고요. 팔관회는 불교적인 행사긴 하나 민간신앙과 도교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음으로 사상을 정비했습니다. 유학, 풍수지리설, 불교, 도교, 민간신앙을 정비하고 고려에서 활용하도록 했죠. 특히 불교는 강조되었기 때문에 연등회라는 것을 개최했고 도교와 민간신앙이 관련된 행사로는 팔관회가 있습니다. 태조왕건은 북진 정책을 시행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예전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당나라와 맺었던 그 국경선에서 더 나아가 청천강에서부터 영흥만까지로 국경선을 확장합니다. 이로써 고려는 서경, 평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도 태조왕건은 서경, 평양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관계로는 북쪽에 있던 발해가 멸망하여 그 유민들과 왕자 대광현이 고려로 내려옵니다. 934년의 일인데요. 이때 고려는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발해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한 발해가 멸망하자 고려 태조왕건은 흔쾌히 이 발해 유민과 왕자 대광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인데요. 이 만부교 사건이란 거란 사신, 외교관이 고려와 화친 관계를 맺으려 왔는데 태조왕건이 자신들과 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던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다라는 이유로 이 거란 사신을 처형하고 사신이 선물로 가져온 낙타를 굶겨 죽입니다. 이것이 만부교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태조왕건의 정책 이야기였고요. 태조왕건이 어느덧 후계자를 임명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후계자 문제가 발생해버리죠. 앞서서 봤다시피 태조왕건은 많은 호족과 결혼하여 가족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왕의 후계자를 누구로 정할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대립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조왕건은 개국공신이었던 박수리의 요청에 따라 왕무를 후계자로 지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943년 왕무는 제2대왕 해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이 후계자 문제는 이윽고 왕위 쟁탈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태조왕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해종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